그래서 저는 이걸 AMD의 사춘기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사춘기가 아니면 이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 SSD가 발전한 걸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한 페이지 좀 담아봤어요. 인텔이 계속 이끌어 갑니다. 자, 2000년도에 SSD2를 넣으면서 정수 지원도 같이 추가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MMX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SSD2에서 정수든 부동수준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봐요. 명령어를 계속 추가하면서 뭔가 기능을 추가했어. AMD가 이걸 좀 늦게 지원하기 시작하잖아요. 3년 뒤에 지원해요. 이때도 괜찮았어. 자, 2004년에 또 AMD가 지원하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어. SS3를 만들어요. 자, 1년 만에 SS3를 만들었어. 그럼 AMD는 따라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씨, 이 새끼들 맨날 이러는 것 같아. 나 할 때마다 엿먹이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SS3를요 지원을 안 해요. 그 중에 일부만 2005년부터 지원을 해요. 그럼 인텔은 또 이제 보고 있다가 또 하나를 또 올려버려. SSD 4라고. 그래서 4.1, 4.2 둘 다 4에 포함되는 건데 뭐 4.1이 좀 많고 4.1에 몇 개 추가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봐요. AMD는 2007년에 SSD 4A라는 자기 이름을 만들고요. 여기서 되게 일부만 지원해. 일부만.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야 SSD 4를 전부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인텔을 따라가는 타다가 점점 지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로 제가 사춘기라 그러면 저도 나쁜 놈이죠. 그게 아니야. 자,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건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익스텐션이 추가가 되면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이제 명령어를 넣으면은 이 CPU가 지원하는 기능이 뭔지 그 기능 목록들을 반환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 제조사가 넣는 기능들인데 어떤 특정한 이제 어셈블리 명령을 넣으면 그리고 그거를 보통 랩하는 C 언어라던가 아니면은 그 각 컴파일러마다 지원하는 뭔가 있고 뭐 인트린식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은 이 CPU가 SS2를 지원하는지 SS3를 지원하는지 그 함수를 그 명령을 호출해서 받은 다음에 그거에 맞게 코드를 작성하거든요. AMD CPU가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AMD CPU가 분명히 지원하지 않는 익스텐션인데 거기서 나는 지원한다라고 반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코딩한 프로그램들이 다 깨져요. AMD CPU에서. 그래서 나중에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돌아오는 정보 중에 CPU 모델명이라던가 시리얼 넘버라던가 이런 약간 고유 번호 비슷한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보고 이 고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하는 CPU라면은 그 기능을 끄게 내 코드를 또 따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CPU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그 기능이 뭐가 되는지 목록만 보고 코딩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CPU들에 내가 그 CPU가 무슨 아이디를 반환하는까지 알아갖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우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빡쳤어요, 이때.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때부터 AMD 보이콧 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하시던 분들, 연도 보이죠? AMD를 그 뒤로 평생 안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컨슈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아까 말했던 그 방식 그걸로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이 CPU가 이거면 이 기능 끄고 돌고 이런 것도 해야 됐고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미 SSD2, SSD3, SSD4가 2000에서 2006년도까지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 뭐 지원하고 안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 이 다양한 조합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EXE 파일 하나 굽는다고 그거를 SSD4용으로 구워버리면 어떤 CPU에서 안 돌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 SSD를 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X86 순정 어셈블리어로만 작성하면 느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게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런 거를 다 되게끔 알아서 뭔가를 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심드 지원 방식 그러니까 뭔가 변하고 CPU들이 서로 다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정립이 돼서 괜찮지만 또 언젠간 이런 일들이 또 올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왔어요. 그 당시 했던 경우 AMD와 인텔을 봐서 둘 다 지원하는 심드 익스텐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MMX나 SSD1 다 지원하는 거니까 뭐 SSD2도 충분히 괜찮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순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두 회사 CPU 회사 중에 한 회사만 따라가요. 다른 거 모르겠어. 버려. 이거만 일단 따라가. 돈 벌면은 다른 거 나중에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텔하고 AMD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럼 뭐 선택해요? 당연히 인텔. 그럼 AMD는 맨날 안 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 일반적으로 게임이었죠. 그 게임을 돌리고 싶은 애들은 AMD를 버리고 인텔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손해본 거는 AMD고 요 마지막이 가장 그래도 고객을 위하는 사람의 마음 그런 개발자들이 한 방법이에요. 모든 심드 익스텐션별로 실행 파일을 따로 제공을 했어요. EXE 파일을 제공한 게 아니라 DLL 파일을 그거용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뭐든 간에 이때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적었고 앞에서 봤던 컴파일러가 사랑해주는 그런 코드 자동 벡터와 이 기능도 거의 없었어요. 이유는 지금 뭐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컴파일러가 그거를 기능을 다 만들어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심드 어셈블리를 개발자가 작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그 방식들 모든 CPU가 지원한 익스텐션을 선택을 한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우리는 SSE2까지 지원할 거야. SSE2까지 지원하는 CPU는 AMD는 여기부터, 인텔은 여기부터야. 그럼 그냥 소프트웨어로 만들 때 이것보다 안 되는 CPU들은 아예 지원하지 않음. 여기서 안 돌 거니까 이 프로그램 돌리고 싶으면은 최소 CPU 여기까지 맞춰놔. 이런 식으로 나오던 게 굉장히 흔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많이 사라졌고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 컴퓨터에 도는 게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그 당시 컴퓨터를 가진 사람 중에 최신 CPU인데 못 돌리는 게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최소 사양 같은 경우를 이제 말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에서 말했던 가장 친절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아예 DLL 파일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SS3용 DLL 파일, 4.1용 DLL 파일, SSSE3 저희가 말하지도 않았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익스텐션에. 그거용 DLL 파일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할 때 지원하는 CPU가 뭔지에 따라 어느 폴더에 있는 DLL을 로드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동적 라이브러리, 정적 라이브러리 봤죠? 동적 라이브러리의 장점은 요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